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하. 여러분, 요새 장도 너무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일도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한 번 넘어졌을 때 더 크게 일어나는 법을 아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댓글에, 저분은 매일 하락장 와도 웃으실 듯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웃어야 인류다. 힘들수록 웃어야 아주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가 공포 탐욕 점수 먼저 살펴보실 텐데 지난주 이 시간대랑 점수가 비슷하죠. 15점의 극단적인 공포고 도미넌스는 전날 대비해서 1% 빠지면서 57.9% 그리고 시가총액도 0.8%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최악의 공포 점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한 지하가 남아 있었죠. 이번 주에 공포 점수가 12점까지 떨어졌어요. 이 지표가 나온 지 CMC에서 3년째 안 됐거든요. 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뭐 변동성, 거래량, 구글 트렌드 검색량, 뭐 설문조사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역대 최저치 극단적인 12점까지 나왔습니다. 사야 하는 순간인 걸 알면서도 선뜻 손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총알이 없다. 자,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었죠.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차트를 보시면 10월 10일이 이번 하락의 본격적인 트리거가 됐던 날이었잖아요. 이날 시가총액이 그냥 확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도 전부 아래쪽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날 대규모 청산이 한번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오프 모드, 그러니까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뒤로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와도 힘이 거의 없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시총이 밀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 그 어떤 분석가가 뭐 톰리, 그 비트마인의 톰리가 이번 청산의 배후를 알고 있다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아무튼 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고대고래 ON군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완전 비트코인의 초기 고래로 유명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읽어드리면 지금 보유 자산이 이 지갑에서 거의 0.48달러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트코인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1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서 ETF의 유출세가 가속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유출세가 심했었는데 21일 날짜로 다행히 플러스로 조금 올라왔고 지난주에 비트코인 ETF에서 37억 9천만 달러의 순유출 역대 최대 규모가 또 한 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유입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또 어제 날짜로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는 또 한 번 유출세가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 반면에 XRP는 지금 ETF가 나오고 나서 좀 미미하게 들어온 날도 있지만 계속해서 유입세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기관들도 전략적으로 그날그날에 맞춰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솔라나 ETF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TF가 나오고 나서 단 한 번에 유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왜 가격은 반등을 하지 않냐. 그동안 청산 물량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지션이 빠져나간 자리에 매도벽,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가 좀 보통 시간이 걸리죠. 보통 이렇게 유입세가 지속이 된다면 2주 안짝으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금이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간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저희가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또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오는 지표들이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근원 소매 판매도 0.3%, 생산자 물가 지수도 0.3%,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근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한 항목 같은 경우에 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근원 CPI인데 하지만 그걸 다 포함한 전체 소매 판매는 그래도 다행히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근원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원래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도 내려가는 속도도 똔똔이다. 비슷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네. 금리 결정이 조금 뭔가를 하기엔 애매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있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25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 이 지표가 나왔던 순간에 비트코인 5분봉 차트를 보시면 그 기점으로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승전 금리, 돌고 돌아 금리, 무조건 금리. 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요동쳤던 주가 있었나 싶은데 지난주에 이 금리 인하 동결 확률이 반반 정도 됐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84%까지 인하 확률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참 고마운 한 분이 계시죠? 큰 박수로 맞아볼게요.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스가 12월에 금리 인하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이렇게 대폭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뭐길래? 연준 안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파워가 막강한 사람입니다. FOMC 안에서 항상 그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리 결정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이 심장, 이 중심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번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자리에 항상 주어지는 상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요 입김이 좀 세신 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와중에 비트마인 정말 열의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난 몇 달 동안 매수 속도가 한 번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계속 약간 적립식이 아니라 뭔가 이게 누적식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량이 무려 이더리움 363만 개를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죠. 자, 여기에서 비트마인의 초록색이 이익 구간이고 이 붉은 색깔 구간이 손실 구간인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오면서 비트마인의 손실 구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히 그 10월 10일 청산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내려와 있고 비트마인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 3,600달러에서 4,000달러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보다 가격이 굉장히 크게 아래에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비트마인도 나랑 똑같네.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톰리 형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 정말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이번 주도 가보자고! 안녕히 계세요.